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그 통신이론 챕터 1 기본이론편 나이크스 정리하고 샤론의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 보면 샤론의 정리에서 채널 용량 C의 식으로 바른 것은 B는 대역폭 신호대 전력 B 잡음 전력 N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헷갈릴 수 있죠.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로그의 10인지 여기 2인지 헷갈리는데 이진수 기준으로 0과 1이 있어서 우리가 로그2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론의 채널 용량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에서 정렬이 오류 발생 내에서 채널 통해 최대 전송할 수 있는 정보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초단 전송되는 비트 수가 됩니다. 그래서 BPS가 되는 거죠. 샤론의 채널 용량은 잡음이 없다면 이미 대역폭에서 채널 용량을 거의 무한대로 할 수 있으나 잡음이 있다면 제어폭을 아무리 증가해도 채널 용량을 크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요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C 캐패시티 경계가 되는 거고 요 밑에 보면은 요거는 샤론의 한계에서 마이너스 1.6이 최대 한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를 전력 제한 시스템이라고 하고 요 위에를 대역폭 제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X축을 EB 오버 N제로 여기 Y축을 W분의 C에서 우리가 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샤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대역폭이 올라가고 신호가 올라가거나 잡음이 내려가면 채널용이 올라간다. 여기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에 대해서 당연히 B가 크거나 S가 크거나 N이 작아야지 캐패시티가 증가한다는 거죠. 오버샘플링은 저기 SN을 비교해서 이걸 나중에 풀면은 6n 플러스 1.8의 10 노고 D가 돼서 D는 오버샘플링 개수의 의미로서 더블에 대한 의미로 개수가 D가 쓰였습니다. 샤론의 채널 용량 공식에 의해서 C는 B의 로그2 1 플러스 SN이 되는 거고요. W분의 C는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R과 CI 관계에서 우리가 그 C가 그러니까 정보율 R이 캐패시터보다 큰 경우에는 어떤 인코딩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에러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캐패시티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정보율이 C보다 적으면 적절한 인코딩 기술을 이용해서 O를 최소화하고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역폭, 신호 또는 잡음이 내려가야지 채널 용량이 증가한다. 잡음이 없다면 이상적인 채널이 되는 거고요. N은 0에 접근하고 그래서 SNB가 무한대가 되므로 이미 대역폭에서도 채널 용량을 거의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잡음이 있다면은 N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N이 커지니까 SNB가 0에 접근함으로써 B의 로그2의 1이 돼서 이거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을 아무리 증가해도 채널 용량 크게 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샤론의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하고요. 대역폭 증가는 선형적으로 채널 용량이 증가하지만 신호의 증가는 로그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샤론의 채널 용량 공식에서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을 다시 풀었으면은 B의 로그 10로그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래 신호를 우리가 보내려고 할 때 이렇게 여유 대역폭이 있어서 보내야지 장애가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보내면은 에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참조하시고요. 샤넬에 우리가 크게 1정리, 2정리, 3정리로 나눠져 있고 1정리를 소스 코딩, 압축, 2정리를 채널 코딩, 3정리를 전송로 선로에 대한 대역폭에 대한 SNR로 나타냅니다. 소스 코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L은 H보다 커야 된다 해서 L은 소스 코딩 이후 평균 부의 길이값, H는 이 소스의 엔트로피 B가 돼서 이 H를 기준해서 풀면은 여기 시그마의 이 로그의 PI의 로그2의 PI분의 1로 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는
소스 코딩을 통해 원래의 신호의 압축 한계는 그 원 신호의 엔트로피에 각각 같다. 소스 코딩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평균 부호길이의 이론적 한계치를 제시한 부분이 샤론의 1정리가 되겠습니다. 2정리는 오류 코딩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에 대해서 풀어쓴 거고요. 1 플러스 SN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3정리는 채널에서 채널 용량을 구하는 공식으로서 그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에 대해서 그 의미는 전송 채널의 전송 용량에 대한 그 대여폭 W 또는 여기서는 그 B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용어로 쓰는 거니까요. 에너지 관점에서 의미한 것이고 주어진 신호를 통해 신뢰성 있게 전송이 가능한 최대 정보량을 의미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샤론의 이론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요. 소스 코딩, 채널 코딩, 샤론의 용량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샤론의 정리와 나이키스 정리를 구분하면 샤론의 정리는 C의 B의 로그의 1 플러스 SN이 되는 거고 나이키스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모든 신호는 가장 높은 진동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해서 보내야지 아날로그 신호를 제대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C는 B의 1 플러스 로그 2의 M에 대해서 M의 그 진수를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기출 유형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 샤론의 채널 용량 공식으로 맞는 것은 계속 나왔던 거죠. C는 B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 되는 거죠. 1 플러스 SN에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쉽게 잡아주시고 2번 다음 중 통신 속도와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C는 B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을 적어놓고 푸셔야겠죠. 변조 속도는 통신 속도의 1초 동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이다. 신호 속도는 1분 동안에 전달할 수 있는 비트 수이다. 전속도는 1분 동안에 통신회선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 수이다. 전송 후에 단위 시간 내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전송량을 샤론의 채널 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채널 용량과 관련된 부분에 묻는 거기 때문에 샤론이 정리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정답을 4번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채널 용량의 단위는 bps 맞죠? 수신체에서 전송된 정보량은 상호 정보량의 최대치이다. 채널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여폭을 줄이고 제어폭을 늘려야겠죠. 대여폭을 늘리고 1 플러스 SN의 비를 증가시킨다 해서 제어폭을 늘려야 된다.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 샤넬 공식을 사용하여 채널 용량을 계산한다. 그래서 나이키스는 잡음이 없는 이상적인 채널이 되는 거고요. 샤넬은 잡음이 있는 채널에 대한 용량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4번 최대 전송률에 예상할 수 있는 나이키스 공식으로 맞는 것은 나이키스에 대한 공식 여기 보면은 EB의 로그2의 M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EB의 로그2의 M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채널 대여폭이 1000Hz이고 신호대 잡음비가 3인 경우 채널 용량은 얼마인가 공식에 넣어서 그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C는 B의 로그2 1 플러스 SN에 대해서 1000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에 3이 들어가니까 이게 4가 돼서 4는 2의 자승이 돼서 2000bps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6번 정보통신망에서 채널 용량은 샤론의 정리와 나이키스의 전송률에 의해 정리할 수 있는데 샤론과 나이키스 정리에서 채널 대여폭과 전송률을 높이기 위한 공통점은 무엇이냐? 공식이 C는 여기 EB의 로그2의 M과 여기 B의 로그2 1 플러스 SN에서 둘 다 대여폭이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대여폭을 늘려주면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얼라이싱 현상에 대해서 발생 원인으로 알맞는 것은 얼라이싱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얼라이싱이 발생하는 거죠. 주파수가 겹치는 경우에 나이키스 주파수보다 높게 하면 표본할 경우는 얼라이싱이 발생하지 않고 나이키스 주파수보다 낮게 해서 보낼 경우에는 얼라이싱이 발생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나이키스 주파수로 표본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나이키스 주기보다 짧게 하여 표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스 주파수보다 더 높게 표본하는 경우에는 그 얼라이싱이 없는 거고요. 높다 낮다가 의미가 있는 거지 짧다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번 18kHz까지 전송할 수 있는 PCM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나이키스 표본화 주기는, 그래서 보내고자 하는 주파수의 2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6kHz가 되겠습니다. 18의 2배. 나이키스 표본화 주파수의 FS로 맞는 것은 보내려고 하는 주파수의 2배가 되기 때문에 FS는 2배의 FM이 되겠습니다. 10번 정보 전송률 R과 채널 용량 C 간의 관계가 옳은 것은, 요거는 샤론의 그 제2 정리에 대해서 정보 전송률보다 캐패시티가 커야지 인코딩을 제대로 해서 오류 없이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은 C보다 C 안에 들어 있으면 채널을 이용해서 에러를 임의로 작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모뎀을 이용해서 모뎀하고 상관이 없죠. 채널부를 이용해서 에러를 임의로 작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상관이 없고, R은 일단 기본적으로 C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C보다 작아야지 제대로 보낼 수 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쉽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R이 더 큰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작아서 모뎀하고도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설명한 거니까 다시 한번 참조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